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보기 전에 이 네이버에서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사칭 채널 지속 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좀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지 않고 있고, 모든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아니면은 전화번호 1644-1873으로 연락 주시면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문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동국제강은 그래도 잘 버텨준 모습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뉴스가 좀 많은데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이런 뉴스는 아직은 많이 없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만한 뉴스들로 제가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타이틀 위주로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제철, 현대니까 현대제철이겠죠. 동국 H형광 급등하자 생산 출하. 3월 출하량 2월 대비 42% 폭증. H형광 가격 3, 5월 급등 최고조. 현대 동국 출하 조정, 수익 집중.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이 H형광, H 모양으로 된 철 구조물이죠. 근데 이 H형광을 가격이 올랐을 때 많이 시장이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4월까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3, 4월에 이 가격이죠. 이 월별 가격이 나오는데 월별 가격이 올라가면서 출하를 조금 더 많이 했다, 수익에 집중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비판이 잇따랐답니다. 현대제철이랑 동국제강이 생산이랑 출하를 조정하면서 수급을 좀 조절한다,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유지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시간이 지나면은, 현재 지금 원자재 이슈가 원체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나오죠. 6월 이후로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결국 다 맞춰질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는 철강제 상승 동력 부족, 고로 전기로 원가 부담 온도차. 일단은 고로랑 전기로의 원가 부담의 온도 차이가 좀 난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다, 이런 얘기겠죠. 철강석이 최근 반등했다고 합니다. 석탄 가격도 급등해서 고로 쪽에 좀 불리하다는 예상이네요. 그리고 전기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철을 써가지고 쓴다고. 근데 하락세가 4, 5월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국제강은 일단 브라질에 물론 고로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기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국제강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바로 보시죠. HS 코드 허점 파고들었다. 저품질 중국산. 사실 예전에 이 중국산 철강들이 저가에 좀 많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많았죠. 건물도 여기 아마 기사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라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 H형광 가격을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이 덤핑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시장에다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쪽의 시장 경제를 좀 어느 정도 와해시키는, 가격 체계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 덤핑 때문에 이제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꼼수로 해가지고 우회해서 다시 좀 저가의 형태로 우리나라 시장에 최근에 3,000톤을 들여놓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적발하고 없애야겠죠. 가격도 굉장히 낮은 만큼 품질 자체도 낮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기업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러한 철강 같은 것들은 다 건물이나 이런 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 사람의 목숨과도 연관이 돼 있다. 방금 리조트 붕괴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이러한 반덤핑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건데,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빗장 풀리자 철강주 다시 꿈틀. 오늘 뉴스인데
철강주들이 오늘 액션이 좀 나온 것도 있고, 뭐 중소형주의 철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살짝 이렇게 똥틀한 종목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주말 연휴간에 중국 철강 관련해가지고 뉴스도 나왔었는데, 중국 상하이 봉쇄가 해제됐다. 결국 뭐 중국의 철강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뉴스입니다.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사실 이 철강에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이슈 해가지고 나온 것 같고요. 중국 철강사도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릴 거다, 올리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중국 철강 관세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오늘 뉴스에는 또 이 반대 스탠스의 뉴스들도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좀 최선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철강업계 미수출 규제 완화에 불발. 이것도 오늘 좀 한번 짚어드려야 되는 이슈인데, 과거에 미국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국 내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관세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쿼터제, 일정량큼만 팔아라. 그 이상은 뭐 세금을 강하게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를 했고 결국 수입 물량의 제한이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이거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철강 쪽에 이러한 규제 완화는 사실 이야기가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철강 쪽은 쿼터제가 그대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관세를 좀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쿼터제를 시행한다라는 좀 손해가 아닌가. 이 부분은 결국 이 쿼터제가 빨리 폐지가 돼야겠죠. 쿼터제가 빨리 폐지가 돼야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이 해외, 미국 말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뭐 남미 쪽도 많이 나오고 중남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다른 뭐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이 다른 나라로의 판매처를 이럴 때 많이 늘려놔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것 때문에 해외 판매처를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서가지고 해외 시장을 조금 더 확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 쿼터제가 폐지가 된다, 뭐 관세가 어느 정도 다 완화가 된다 하면은 다 플러스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저는 나중에는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아닌가, 이런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신성장 시장 집중.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판매처를 좀 찾는다. 이런 뉴스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동국제강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대비했을 때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늘 지수 자체가 장 초반부터 오후까지 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방 압력이 작용하면서 좀 찍어 누르는 이런 장세였는데, 동국제강은 큰 주가의 변동은 없었다. 그리고 이부 구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추세가 꺾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거였는데, 그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상승분을 좀 지켰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음봉 나오기 쉽거든요. 근데 그러한 음봉은 나오지 않았고 잘 버텨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측면에서는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이 구간, 이 윗구간으로 올라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있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빨리 올라가 주면은 언제든지 추세 전환도 가능하다. 수급만 뒷받침되면은. 그래서 오늘 수급을 좀 지켜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매도였거든요. 양매도였는데 외국인들이 동국제강, 철강 쪽에 이 동국제강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매수를 해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포지션이 뻔하죠. 주가가 좀 저점에 있는, 접근한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로 가서 지수 방어를 보통 해주는데 뭐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사실 금투가 문제죠. 금투만 아니었으면 오늘 기관이 플러스로 충분히 잡힐만 했는데 오늘 금투가 코스피 시장의 기관 매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도한 거는 거의 다 금투가 매도했다. 그러니까 금투는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거의 패대기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패대기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금투 쪽의 매도가 좀 크게 잡혀서 기관의 마이너스가 찍혔지만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지는 못했고 다른 쪽 그렇다고 뭐 기관의 모든 주체들이 다 매도를 한 건 아니고 연기금은 오늘 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일 만한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좋지 않았는데 동국제강이 잘 버텨줘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동국제강은 아직도 상승 구간으로 좀 도전할 만한 여력이 아직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좀 뵙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